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핫한 특징주에 대해 분석하는 특징주 필터링 채널 생생주 이정부터입니다.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소개, 재무제표 분석, 호재와 악재 등을 분석하여 투자할지 말지 고민되는 특징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부는 하기 싫고 떼돈은 벌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투자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다. 알고는 있지만 근데 공부하기 싫고 귀찮으실 겁니다. 여러분 대신 제가 공부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떼돈을 벌어드리겠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고요. 떼돈까진 아니어도 최소한 제가 돈 잃지 않으면서 투자하실 수 있도록 잘 필터링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흥국 F&B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일주일 전에 구독자분께서 흥국 F&B에 대한 기업 분석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애초에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하신 기업들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만들 예정이었는데 오늘 흥국 F&B가 오전 10시부터 슬금슬금 거래량이 늘어나더니 결국 상한가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분의 요청 기업이자 오늘 핫한 기업 흥국 F&B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장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쿠팡 관련주라고 되어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상한가를 가거나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강력한 빨간불을 보이고 있습니다. 흥국 F&B도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소스와 같이 함께 날아가려고 준비하나 봅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게 이슈가 맞는지, 그리고 흥국 F&B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업 분석, 주가 분석, 재무제표 분석을 하고 호재와 악재까지 분석하면서 제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흥국 F&B 기업 소개하겠습니다. 김은국 형님? 관련 없고요. 흥국생명? 관련 없습니다. 흥국생명은 너네 왜 이름 헷갈리게 만들었어? 라고 실제로 2013년에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흥국생명이 소속된 기업 태강그룹에는 식품업체가 없으니 상관없다 라고 판결이 나기도 했고요. 흥국 F&B를 창업한 박철범 대표님의 부친께서는 흥국화학을 하셨다고 해요. 아버님의 회사를 이어받는 게 아니라 외식사업 회사를 차리면서 이름만 그냥 가져왔다고 합니다. 약간 투머치 인포메이션이긴 한데 저도 흥국생명이랑 이게 관련이 있나? 찾아보다가 이제 알게 돼서 그냥 신기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흥국 F&B는 뭐 하는 기업이냐? 흥국 F&B는 카페 토탈 솔루션 ODM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필요한 식음료부터 해서 빙수, 베이커리까지 모든 걸 제작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카페 가서 에이드 시켜보셨나요? 그러면 거기서 농축액 같은 걸 타고 다음에 탄산수를 타잖아요. 그런 농축액을 만드는 게 흥국 F&B고요. 그리고 스무디를 시키면 기본 과일 스무디 같은 것도 흥국 F&B에서 만들고, 이외에도 커피, 와플 믹스, 젤라또, 요거트 파우더 등 물론 이런 거를 하는 다른 기업들도 있겠지만 흥국 F&B도 카페에서 필요한 상품들의 그런 모든 베이스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유통 구조를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흥국 F&B는 딸기, 망고, 커피 등 원재료를 사와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초고압 처리를 하거나 착즙을 하거나 급속 냉각을 하는 등 흥국 F&B의 생산 설비를 거쳐서 카페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베이스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걸 프랜차이즈에 판매하고 그리고 저희가 가서 먹는 겁니다. 일반 개인 카페에서는 청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원액을 흥국 F&B에 사와서 제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할인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하며 온라인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이 주스 많이 보셨을까요? 스타벅스 주스, 이디야 주스, 이마트 피코크 주스, 이것도 흥국 F&B에서 만든 겁니다. 흥국 F&B는 카페에서 파는 베이스뿐만 아니라 상품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기술력도 있어서 OEM, ODM의 형태로 납품을 합니다. 투썸의 캡슐 커피와 마켓컬리, 세븐일레븐 등에서 판매하는 저지방 아이스크림, 라라스윗, 그리고 식사 대용 간편식도 만들고 있습니다. 제품별 매출 현황을 보면 과일 농축액에서 꾸준히 40%대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빙수, 파우더, 젤라또, 베이커리에서도 20%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PL 상품도 있긴 하지만 흥국 F&B의 MB 제품 또한
이마트와 세븐일레븐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슈가스키즈, 클렌즈미 이런 상품들인데 여기서 16%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40%라고 했는데 과일 농축액에서 제일 많은 상품들이 있다는 걸 고려하면 그래도 나름 고루고루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별로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흥국 F&B는 꾸준히 상승하더니 결국 오늘 상한가 문을 닫았습니다. 쿠팡 관련주로 묶이면서 강력한 상승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흥국 F&B가 2015년 8월 7일에 상장한 뒤로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차트인데요. 청약 경쟁률 1002대 1을 기록할 정도로 기대를 받았고 상장 첫날에는 상한가로 직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꾸준히 올라서 액면 분할 전 가격으로 하면은 75,000원, 액면 분할 후 가격으로 하면 15,000원 정도까지 갔으나 기대하고 있었던 중국 진출 또한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 딱히 특별한 호재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재무제표 분석에서도 얘기할 거긴 하지만 매출은 느는데 영업이익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1,000원, 2,000원 박스권으로 4, 5년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회사에서는 유통 주식 수를 늘리기 위해서 액면 분할을 2019년에 하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관심을 크게 받지는 못했고 계속 박스권에서 놀고 있었는데 오늘 쿠팡 관련 소식으로 흥국 F&B가 상한가를 가게 됐습니다. 재무제표 분석은 크게 보기 위해서 연간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최근으로 보기 위해서 분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연간 재무상태표인데요. 여기서는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 자산이 해가 갈수록 늘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흥국 F&B에는 아주 좋은 장비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유형자산의 비중이 꽤 높은 편입니다. 오른쪽에 여기 초록색 그래프가 부채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상승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19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은 39%로 아주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연간 손익계산서 보겠습니다. 15년 상장한 이후로 매출이 396억, 413억, 449억, 476억, 그리고 2019년에는 537억까지 늘긴 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떨어졌습니다. 2015년에 86억의 영업이익이었는데 이게 16년에는 39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오를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올랐는데 말이죠. 기대감이 없는 데다가 영업이익도 오르지 않으니 주가가 계속 떨어지다가 박스권을 형성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파란색을 보시면 이 시기에 매출 원가도 올랐고 특히나 판관비가 많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중장기 성장세 유지를 위해 선투자 차원의 지출이 증가했다. 또한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수평적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느라 영업이익이 좋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중국 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고 흥국 F&B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상품을 판매하는 신규 사업도 펼쳤습니다. 아까 말했던 슈가 클렌즈미, 스키즈 같은 건데요. 2017년 이 당시에 디톡스 다이어트 엄청 유행했잖아요. 디톡스 주스를 마시고 살 빼는 그런 거요. 네이버에 치니까 흥국 F&B에서 광고를 엄청 뿌렸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은 분기별 재무상태표입니다. 흥국 F&B는 재무상태적으로는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부채도 잘 관리하고 있고 유동자산도 유동부채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상황이라 회사가 당장 없어질 리는 없습니다. 정말 재무상태로는 아주 안정적인 흥국 F&B입니다. 분기 손익계산서 보겠습니다. 먼저 에이드, 스무디 등의 차가운 음료의 베이스에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회사 특성상 계절 영향을 조금 타는 편입니다. 그래서 겨울 시기인 4분기에는 매출이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1분기에는 겨울과 코로나19의 초기 영향을 조금 받은 듯 합니다. 그 이후로도 2020년 2분기, 2020년 3분기의 매출이 별로 좋지 않았고 단순 계산상으로는 올해는 작년보다 매출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페토탈 솔루션 ODM 회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카페를 못 가니까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흥국 F&B 재무제표 분석해봤는데요. 먼저 재무 상태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여기에 매출까지 받쳐준다면 더 매력적일 텐데
영업이익이 늘 생각을 안 하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흥국 F&B의 간단한 기업 소개, 주가 분석, 재무제표 분석을 마쳤고 지금부터는 흥국 F&B의 호재와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카페가 정말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희 집 근처만 해도 5분 거리에 한 1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요. 위에는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에 카페가 14,000개가 생겼고 서울에만 3년 동안 3,400개의 카페가 생겼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의 카페가 84,000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래 지도는 전국 카페를 나타낸 건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습니다. 흥국 F&B는 카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카페에서 파는 식음료의 기본 베이스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그 깐깐한 스타벅스에 흥국 F&B를 통해 상품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일단 흥국 F&B가 경쟁력이 엄청나구나 싶기도 한데 약간의 TMI를 곁들인다면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일반 가열 살균을 하는데 이게 빠르고 저렴하게 살균하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일을 끓여서 살균을 하면 맛이랑 향이 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초고압 처리를 하면 비싸지만 원료 고유의 맛과 향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흥국 F&B는 국내에서 얼마 없는 HPP, 초고압 살균 기계를 사용하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회사의 매출이 SPC의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등에 많이 휘둘렸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프랜차이즈와 마트 등으로 판매를 늘려가며 다각화를 어느 정도 이뤄낸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머닝주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원재료를 공급해오고 자회사 카페뉴, 중국 법인을 통해서 유통시장을 빠르게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이 흥국 F&B가 B2B 사업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카페를 못 가면서 집에서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흥국 F&B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자체몰 흥국몰, 이름 진짜 김우평님 생각나네요. 여튼 흥국몰에 가보면 진짜 감성 넘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흥국 F&B의 상품인 오늘의 일상을 통해서 스모어 콜드브루 바닐라 라떼, 코코넛 밀크 아인슈페너, 화이트 초코 밀크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라면서 다양하게 레시피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자체 커피 머신과 네스프레소 머신과 겸용할 수 있는 캡슐 커피도 팔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 한참 핫했던 크로플을 만들 수 있는 크루아상 생지도 팔고 있습니다. 홈카페에 적합한 모든 게 흥국몰에 있습니다. 최근 식음료 제조 산업에서 일부 상품 말고는 라이프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서 트렌드에 맞게 빠르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흥국 F&B는 예전부터 프랜차이즈나 대형 회사에서 이제 요구하는 상품을 에이드베이스나 농축액 등의 회사에 맞게끔 만들어왔던 노하우가 있어서 이런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가기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대비 1.6%밖에 되지는 않지만 옆에 보시면 이 모든 게 2020년에 연구개발을 한 겁니다. 언제는 슈가 밀크티가 유행하더니 갑자기 흑당 버블티가 유행하고 흑임자가 유행하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트렌드가 변화해 나가는데 흥국 F&B는 나름 이거에 특화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쿠팡 관련주라고 하니까 얼마 전에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분석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여행 상품 쿠팡에 직접 공급을 해서 상한가를 갔다는 거였는데 그런데 쿠팡에 직접 검색해보니까 현재 등록되어 있는 상품은 아무리 찾아도 없고요. 겨우겨우 찾아낸 게 몇 년 전에 판매했던 크루즈 상품이 있긴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뉴스에 나와 있는 정보를 확대 해석해서 그냥 부풀리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름 뉴스에 있는 정보를 찬티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막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 나은 판단을 하시라고 열심히 재무제표, 호재, 악재 등을 통해서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중요도를 선별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어제 떨어지고 오늘 오르나 마나 이러고 있었던 터에 갑자기 3시에 쭉 쏘고 올라가더라고요. 어떤 분이 댓글 다셨던 게 생각이 나네요. 이런 잡주는 세력들이 가자고 하면 그냥 활짝 핀다. 분석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장기 투자의 관점이고 기본적 분석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어야 최소한 세력에게 휘둘리면서 울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아무런 호재 없이 쏘고 차라리 공부해서 내가 잃은 거면 내 주식 경험치라도 쌓일 텐데 이건 뭐 잃어도 누구를 탓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주식은 들고 있기만 해도 생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전 못할 것 같고요. 여튼 다시 돌아와서 그래도 흥국 F&B의 상품들은 쿠팡에 있긴 합니다. 심지어 별점도 높고 잘 팔리고 있습니다. 마켓컬리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네이버 스토어에서도 흥국 F&B가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B2B 전문 기업으로 커왔지만 점점 온라인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홈카페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매출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쿠팡이라는 단적인 이슈만으로 오늘 급하게 상한가를 올라갔다는 게 조금 염려되긴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쿠팡에 흥국 F&B 상품을 판매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엮어서 해버리면 쿠팡에 진짜 얼마나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 그 많은 기업들이 다 묶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악재까지는 아닌데 혹여나 흥국 F&B를 투자하시려고 하신다면 이 점도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품절주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의 수가 적어서 조그만 소스에도 쉽게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주식들을 말합니다. 옆에 보시면 요즘 핫했던 제주은행, 데브시스터즈, 한국파마, 신라섬유 등 물론 호재가 있었긴 하겠지만 품절주이기에 더욱 쉽게 상한가를 갈 수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흥국 F&B의 유동주식은 43%입니다. 대표적인 품절주라 불리는 신라섬유가 40%인데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뭐 이렇다고 해서 흥국 F&B를 무조건 품절주라고 부르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합니다. 그럼 주식을 다 누가 갖고 있지? 라고 해서 봤더니 오기령이라는 분이 50% 가까이 되는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박철범 흥국 F&B의 창업자님의 아내분이시자 현재는 공동대표로 계십니다. 두 분이 50% 이상 되는 주식을 갖고 있으시네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배당 성향입니다. 당기 순이익 중에서 배당금으로 얼마를 쓰냐인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가 계속 좋지 않으니까 주주 친화적으로 배당을 늘려서 나름 우리 주식 사세요 라고 한 거겠지만 주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배당을 많이 준다는 것 자체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주주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을 주는 것보다 그 돈으로 차라리 설비를 늘리고 신사업을 더욱 진출하고 뭐 이런 형태로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흥국 F&B도 신사업 진출에 열심히 노력하셨고 투자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꾸준히 이익은 안 나고 있습니다. 또한 호기롭게 중국 진출을 했다고 했잖아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지만 2019년부터 매출이 꺾이는 게 신경이 좀 쓰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우리가 이익은 잘 못 내지만 주주를 위해서 배당을 늘렸어요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유통되는 주식은 40%고 주식의 50% 이상을 대표이사 부부님들께서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니까 이거는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흥국 F&B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카페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의 베이스들, 뭐 농축액, 에이드베이스, 크루아상 생지, 정말 모든 것을 판매하는 카페 토탈 솔루션 회사였습니다. B2B로 시작해서 깐깐한 스타벅스에도 납품할 정도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높은 매출 원가와 판관비 증가로 영업이익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쿠팡, 마켓컬리, 네이버 스토어 그리고 자사몰을 통해서 B2C로 판매 경로를 넓혀가고 있다는 점과 홈카페 트렌드가 자리 잡히면서 더 성장할 가능성 또한 보입니다. 재무 상태도 나름 탄탄한 기업이라 수익만 잘 난다면 점진적으로 성장할 거고 주가도 천천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가만히 있어도 천천히 올라갈 기업 같아 보이긴 한데 오늘 쿠팡 이슈로 너무 급하게 상한가를 간 게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그리고 품절주 성향을 보이고 있는 종목의 특성상 휘둘리기도 조금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방금 두 개의 소스는 바꿔 말하면 급등하기에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 단타를 잘 하시는 분이시라면 한국 F&B가 소스가 괜찮으니 이걸로 단타 잘 해보시고, 그런데 단타에서 조져지는 건 항상 저희인 것도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저라면 지금 괜히 들어가서 눈물 흘리느니 천천히 조금 조정을 기다리면서 더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광풍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은 그저 정보 제공용에 불과합니다.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꼭 충분한 공부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돈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제가 대신 잘 분석해서 특징주 필터링하러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